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기간이 길긴 했지만 집에 갔다 오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눈도 오고 해서 힘들었다는 분들도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추위일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금주가 아주 춥대요. 주말까지. 그래서 추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파나 건강이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따풀 수학의 개념편 책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디자인 전문 업체에 외주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이렇게 상담하는 라이브가 아니고요.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 티칭하는 부분은 또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 정도는 아시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학 강의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은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아마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중에 하게 될 것 같고 그 유튜브 라이브나 지금 하고 있는 이 라이브 방송들을 조금 더 좀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굉장히 제일 큰 공간, 제일 큰 방을 지금 방송실로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더 이 유익한 내용들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뒤에 해주시고요. 오늘은 뭐 설도 있고 해서 그런지 질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비초2입니다. 예비초2예요. 원리셈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구구단을 어려워해서 안 외우려고 해서 구구단 문제집 하나 구매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냥 학교 가면 알아서 배울 수 있는지 사고력이랑 원리셈이랑 추천해 주셔서 사고력은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탑사고력 K부터 시작 안 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탑사고력 K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 하는 친구라면 탑사고력 A는 어려울 것 같아요. 탑사고력 A는 어려울 것 같고 탑사고력 P를 한번 살펴보시는데 탑사고력 P도 좀 쉬울 수도 있거든요. 탑사고력 P와 탑사고력 A 사이에는 간극이 좀 있습니다. 유아 사고력과 초등적 사고력 간극이 좀 있어서 격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팩토 레벨 1이나 아니면 딱 사고력은 아니지만 따풀 1학년이나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풀 1학년은 사고력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 심화로 공부하자라는 부분에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사고력과 차이가 교과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폭넓은 학습을 추구하자고 했기 때문에 사고력 자체로 보면 아마 팩토 레벨 1이 맞을 것 같고요. 탑 사고력 P하고 두 개 놓고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구단 문제는 구구단 외워야 돼요. 구구단 외워야 되고 예비초이니까 시간은 많이 있죠. 원리셈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하면 원리셈 2학년 4권, 5권, 6권에서 구구단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니까 그거 하면서 외우면 훨씬 잘 외워지거든요. 저절로 외워진다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 원리셈 2학년 뒷부분 곱셈에 관한 부분 4권, 5권, 6권을 하면서 외워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외워야 됩니다. 학교 가면 뭐 알아서 외워진다?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씩 지금부터 외우면 됩니다. 이제 2학년 되는 거니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원리셈처럼 곱셈의 원리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외우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른 문제집도 하나 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히 수월하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2학년 되는데요. 뭐 하지만 분명한 건 외워야 된다는 거. 다음 사연입니다. 1학년 입학하는 아이입니다. 소마셈 A단계 끝냈고 교과셈 1학년 2학기도 마무리하였는데
계산 실수는 없으나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릿수에서 숫자가 커지면, 예를 들면 45 더하기 7 같은 경우 어려워해요.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작은 숫자 더하기 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 자리 연산을 하다가 한 자리 연산을 잘 해요. 잘 해도 두 자리로 넘어가면 어려워합니다. 수학은 신기한 게 저도 안 그럴 것처럼 생각해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데 수가 조금 더 커진다고 해서 왜 어려워할까?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자리를 잘하고 계산 실수가 없고 하더라도 두 자리, 한 자리를 공부하면 어려워합니다. 두 자리 당연히 어려워하겠죠. 그 부분도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사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해야죠. 근데 지금 공부하신 걸 보면 소마셈 A단계 끝냈고 하면 소마셈 A단계 뒷부분에 두 자리 한 자리에 대한 더하기 빼기를 배웠을 거예요. 근데 소마셈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쉽게 그 원리를 풀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다시 살펴봤는데 한 절반 정도는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고, 뒤에도 아까 원리가 이제 절반 정도는 두 자리와 한 자리에 대한, 두 자리라는 수 자체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고, 실질적인 연산은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의 효과가 많진 않았어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는 2학년 내용입니다. 지금 1학년 입학하는 아이가 두 자리 더하기 빼기 한 자리에 1학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일은 실제로 1학년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공부해 놓은 건 제대로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교과샘 1학년 2학기는 교과 문제집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두 자리 더하기 빼기 한 자리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소마셈 A단계 끝냈고 뒤에 두 자리 한 자리를 했어요. 근데 연습이 많지 않은 부분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교과샘 1학기 1학년 2학기 끝냈고 소마셈은 학년을 다 따르지 않아요. 원리셈도 일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리 한 자리가 2학년 건데도 한 건데, 교과샘은 교과에 맞춰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연습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원리셈 1학년 6권, 원리셈 1학년 6권으로 두 자리와 한 자리 연습을 더 하면 되겠어요. 연습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한 권에, 원리셈은 한 권에 더하기와 빼기가 두 단원 나와 있고, 그러고 넘어가서 두 자리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연습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두 자리 한 자리가 자릿수가 커지면서 어려워진 거기 때문에 한 자리를 더 연습할 건 아닙니다. 넘어가셔서 두 자리 한 자리 다지기를 한 번 더, 한 권 정도 해서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2학년 연산으로 넘어가서 두 자리와 두 자리 공부를 하면서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자리가 커진 것에 대해서. 그런 전략으로 진행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비초 2입니다. 플라토, 팡세, 소마셈 D까지 끝내고 팩토 레벨 2 쉽게 하고 있어요. 교과는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연상과 사고력도 좋은 부탁드립니다. 예비초이네요. 예비초이면 이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교과 안 해도 됩니다. 2학년까지는 대부분 연산이고, 다만 그 연산 중에서 시간 계산이라든가 측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챙길 수 있으면 나은데요. 그거 챙긴다고 해도 교과는 2학년 2학기 정도부터 해도 됩니다. 3학년 1학기부터 해도 되는데 2학년 2학기는 딱 그 연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교과샘 이런 것들을 통해서 2학년 2학기는 가볍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불안하기도 하고 교과를 어떤 식으로라도 가볍게라도, 가볍게가 아니죠.
가볍게 할 교과는 1학년, 2학년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즉 2학년이 되는 아이가 교과를 이제 교과를 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심화서로 하는 거죠. 심화서. 이렇게 사고력도 하고 있고 다 챙기고 있는 아이가 교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야 되겠어 하면 심화서로 하시는 거죠. 심화서로. 그러니까 따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개념서 필요 없기 때문에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 사고력 이렇게 하고 있고 연산도 잘 되어 있는 아이라면 예비 초이면 2학년 책으로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1학년 책보다는. 소마셈도 D까지 끝났으니까. 네, 그러네요. 팡세나 플라토 이런 책들도 B까지. 근데 팡세하고 플라토는 난이도가 좀 쉬워서 그래도 2학년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1학년 2학기 거로 시작하시던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화서로 하세요. 심화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초2 아이 질문 드립니다. 질문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현재 자발적으로 절대 풀지 않고 제가 누구야 오늘 수학하자 하면 꼭 한두 번씩은 안 하면 안 돼? 어휴 하고 싫은 티를 팍팍 냅니다. 학습용 학원은 하나도 다니지 않고 있기에 제가 매일 수학 문제집 3-4쪽 푸는 건 억지로라도 시켜왔는데 도통 더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량이 부족해도 아직은 괜찮을까요? 너무 답정너 같은 질문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괜찮을까요? 해주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저는 중3이 되는 지금 이제 초2가 되는 아이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저는 중3이 되는 딸에게 합니다. 물론 학원은 다녀요. 수학학원도 다니고 영어학원도 다녀요. 수학, 영어 2개 다니는데 너 그 정도 공부해서 되겠니? 괜찮겠니? 이러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뭐 자주 하진 않죠. 자주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저를. 그래서 자주 하진 않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사실은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학년 되는 아이니까 구분을 해야죠. 구분을. 어떤 구분이냐 하면 2학년이 하루에 3-4쪽 수학 공부해서 괜찮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2학년이니까. 연산하고 기본적인 교과를 할 수 있는 준비해주는 과정으로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자, 질문을 바꾸어 볼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에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는 3학년 때부터의 공부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3학년 때부터 충분하게 학습할 수 있게, 충분하게는 학기별 적어도 2권 또는 3권,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흥미가 되게 많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더불어서 뭐 사고력이든 경시든 이런 책들까지 도전해 나가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사고력이나 경시나 도전 안 하고 선행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선행에 더 관심 있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에 뭐 3권 이런 식으로 정해서 선행을 나아가는, 선행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유리한 게 있대, 이런 목표를 이제 정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2학년 되는 아이가 하루에 매일매일 3-4쪽 푸는 거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벌써 좋은 습관이 잡히고 있네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들 학원에서나 많은 아이들 보면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이끌면 좋을지 이거에 대한 답은 3, 4학년들 충분히 공부시키니까 정말 이 발달하는구나, 개발되는구나, 수학머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서의 어떤 학습이 아이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런 발달되는 게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3, 4학년 때 그걸 놓치면 큰일 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심화 문제집 한 권 정도, 적어도 개념하고 나서 한 권 정도씩은 공부하게 하고 학습량이 많지는 않아도 됩니다. 예. 중요한 건 학습량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 학기, 그 다음 학기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심화까지도 하면서 양이 문제가 아니라 수학을 정확하고 잘 할 수 있는 아이로 이렇게 유지시키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집에서 아빠랑 딱 공부하는 제 친구 아들인데 딱 디딤돌 응용이었나 기응이었나 개념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개념서 하나하고 최상위 하나하고 이렇게 두 권씩을 공부하더라고요. 스스로 공부하고 아빠가 이제 일 때문에 항상 늦게 들어오시니까 주말에 아빠가 어려워했던 거 봐주고 과외해 주듯이 아이랑 봐주고 이렇게 공부했더라고요. 딱 두 권씩 초등 전과정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상위까지 했는데. 예.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문제집의 수준을 좀 높이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것들까지 도전하면서 아이가 수학에 꺾이지 않는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체크한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공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 4학년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양으로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저는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 정도 문제집을 이렇게 해낸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